아마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네. 아마 매물로 나왔는데 내놨는데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은 때는 특히나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아파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파트가 기침하면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은 거의 쓰러집니다. 안녕하세요. 땅짚고 서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단독 전원주택 입지 분석 전문가로 불리는 유튜버 찍사홍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명 매운맛, 촌철살인 입지 분석가로 불리는 찍사홍입니다. 찍사홍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께 간략하게 이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이름이 왜 찍사홍이냐면 그 전에 사진 작가를 했었고 그 더 전에는 영화 촬영, 광고 촬영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찍사라는 이름이 좋아서 이제 찍사홍이 되었는데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유튜브에 눈을 떴고요. 그 다음부터 하라는 중개는 안 하고 이제 유튜브만 계속 찍다가 지금은 이제 15만이라는 좀 과분한 구독자를 갖게 된 유튜버이자 작가가 지금 되었습니다. 사실 한 1, 2년 전쯤부터 공중파에서 타운하우스가 많이 소개됐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이랑 겹쳐서요. 네. 근데 이제 좋은 면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실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살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뭔지 좀 여과 없이 이야기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계속 제 영상에선 드렸습니다만 타운하우스를 싫어합니다. 좀 죄송하게도 좀 싫어하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선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타운하우스를 그래도 골라야 된다 한다면 저는 이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나, 공. 난, 나, 공이요? 네네. 제가 이제 축약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난, 나, 공? 네. 네. 난 개발,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장 창고 지대. 이렇게 세 가지 입지는 꼭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골에는 타운하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쪽에 주로 몰려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타운하우스는 딱 이제 중간 타협입니다. 아파트는 싫고 그렇다고 전원주택 가기는 두렵고 해서 이 중간 지점을 이제 타협하는 분들이 많이 타운하우스를 찾는데 보통 수도권 근처에 다 몰려 있죠. 그래서 지방이나 좀 충청권 이쪽에는 그것도 대도심 위주로만 형성되어 있지 이제 외곽에는 크게 많이 없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타운하우스 특성이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제 들어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네. 오리지널 귀농 귀촌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도시와 어떤 시골의 중간 타협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걸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왜요? 타운하우스건 단독주택이건 전원주택이건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단독이면 단독 그리고 전원주택이면 전원주택만의 고유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와의 어떤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타운하우스가 생겨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 말씀 맨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운맛이나 촌철살인 이런 것들 부작용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부실시공이나 무슨 층간소음, 여러 가지 소음, 민원 이런 것들 이게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지 고스란히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도 똑같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또 오래 살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네. 아마 매물로 나왔는데 내놨는데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은 때는 특히나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아파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파트가 기침하면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은 거의 쓰러집니다. 진짜로.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 분양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데 어쨌거나 매물 나와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왜 그렇다면 물건을 자꾸 내놓냐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돈이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본인하고 맞지 않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로망들이 또 이제 매스컴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낚이는 거죠. 말하자면. 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화려한 내부만 주로 보여주잖아요. 네, 입지 다 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쫓기는 거죠. 가격에 쫓기고, 뭐, 인테리어에 쫓기고, 뭐 화려한 뭐 인테리어,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 마당 같은 거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면 눈이 확 뒤집혀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계약까지 이끌어내더라고요. 결국에는 준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자기 상황이 다 되지 않는데 덜컥 계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분들이 이제 엑시트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만일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 가지 후회와 미련들이 이제 생긴다, 조금이라도 생긴다, 1%라도 생긴다면 그 선택은 하지 마시라. 타운하우스건 전원주택이건 단독주택이건 후회와 미련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식사홍님은 항상 입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제 타운하우스 분양 홍보를 보면은 학세권, 그리고 역세권, 또 숲세권 이런 입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뭐 실제로 제가 또 가보니까 주변이 너무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뭐 공장도 많고 또 분묘 뭐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빈번한가요? 그렇죠. 실제로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네. 이제 광고할 때도, 이제 제가 부동산 할 때도 거의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팔아야 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할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시행사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드리죠. 대표님, 저쪽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거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다 팔고 얘기하자. 이렇게 보통은 하고요. 아니면 이제 다들 그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죠. 뭐 동물 화장터가 이쪽으로 이전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모른 체 하고 일단 비밀로 하고 일단 팔고 나중에, 아니면 어떤 데는 또 심지어 레미콘 회사 있잖아요. 그런 분진이나 이런 거 되게 심한 먼지 이런 거 심한 거를 나무로 이렇게 가려놓은 데도 있어요. 그걸 모르죠. 이제 지도를 보거나 직접 그 주변을 샅샅이 답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몰라요. 나중에 다 이제 분양 끝나고 나서 돌아봤더니 그쪽에 시멘트 공장이 있더라. 뭐 이러면 난감하죠.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용한 곳이 좋아가지고 타운하우스를 찾아갔는데, 타운하우스는 이게 수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여러 층을 다 쓰기 때문에 층간 소음은 참을 수가 있는데 집끼리 붙어 있어가지고 벽면 소음이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또 너무 없으면 또 타운하우스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구할 때 이웃 간의 간격이 뭐 얼마나 멀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딱 지어서 파는 후분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간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측간 소음이라고 하는데, 벽간 소음, 측간 소음 이런 게 문제가 너무 많이 돼서 요즘에는 김포나 이런 쪽 가보면 아예 조금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 소음 자체를 없애려고. 근데 이게 얼마나 떨어지면 좋은가, 그거는 정확하게 측정을 저희도 이제 제가 할 수는 없고, 뭐 제가 공사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타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계획관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보통은 보전관리는 이제 타운하우스를 짓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100% 안에 40%면은 이제 60%가 남으니까 60%를 다 마당으로 쓸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이제 인접 대지선을 1m 이상 띄워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도 찍었는데, 벽간 거리가 거의 뭐 제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하면 느낌이 오겠죠. 아무튼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이 있는 토지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하자를 살펴봐야 하는 걸까요? 딱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건 역시 토지 공유 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법적인 자문을 다 받아서, 이제 건설 전문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다 받아서 이 책에도 다 정확하게 수록을 해놨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필지가 분할이 돼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타운하우스는 공유 지분으로 토지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행사에서 이제 본인한테 이제 계약이 넘어왔을 때 그냥 채무만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다시 이걸 팔 때가 문제거든요. 소유권 이전할 때. 네. 예,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채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계약서 안에 이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있는 데도 있고 다 정리한 데도 있고, 아니면은 다 요즘에 이게 또 불편하다 말들이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개별 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기가 입지가 좋고 동네가 좋은데 이것까지 페널티 하고 그냥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 그렇다면은 계약서 안에 내가 이제 다시 매도를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줘라 하는 거를 계약서 안에 정확하게 기입만 하면 큰 문제 될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네. 이 책을 땅짚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땅짚고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오늘 저희 그 인터뷰를 보고 소감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 10분을 꼽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